조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배울 과학 교육과정이.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의 준비를 불특정 다수한테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에요. 과학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 공통 과목은 다 어느 학교나 다르지 않고 이제 조금 달라진 게 통합과학 1이랑 2 이렇게 생겼는데 이 1은 1학기, 2는 2학기 이렇게 교과서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통합과학이 1년 동안 한 권이어서 시험 범위가 조금 막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막 섞였다면 이제 1학기에는 1을 끝내고 2학기에는 2를 끝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개정 고등과학의 가장 큰 특징이요. 모든 과목이요. 다 한 학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물원, 화원, 생원 이런 게 1년 동안 일반고에서 배웠다면 일반고, 뭐 자사고 뭐 할 것 없이 다 한 학기에 모든 과목이 끝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1학년 때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이제 보통 통합과학의 4단위 한 학기에 그리고 과탐 실험이 이제 한 학기에 1단위씩 총 1년 동안 2단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래도 1학년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단위수가 2단위 정도 과학탐구 실험 때문에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가 원이라고 불렀던 물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불렀던 게 원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물리학,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다 이제 2학년 1학기 때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선행을 안 하고 가면 한 학기에 이 많은 과목을 끝내야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4개를 다 안 하고 이제 3개 정도 이공계나 이제 뭐 의대나 약대나 이런 쪽 지원하는 아이들은 이제 3개 정도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과학을 중학교 때 물리하고 화학은 심화 문풀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고 가야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학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신 준비하기 수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있죠. 제가 이 같은 색깔로 해놓은 아이들이 이제 연계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들어야지만 이 두 과목을 수강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저희가 물화생지 2라고 불렀던 과목들 있잖아요. 그게 다 두 과목씩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 양자 중에 이제 선택해서 듣거나 아니면 뭐 가구나 영재고 아이들 아마 거의 다 들을 거예요. 이 과목들을. 그리고 이제 뭐 화학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두 과목씩 쪼개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이걸 다 끝내요.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한 학기의 과학을 4과목 총 한 1년 동안 8과목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과학 과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이 융합선택 과목은 이제 특이하게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상대평가 과목인데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어서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요 과학 역사 문화, 그러니까 흔히 과학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담이 조금 적어서 그래서 이거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성적이 표시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성취도 분포해가지고요. ABCD 이런 식으로 ABCD로 표기가 되고요. 석차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목고에서 뭐 가고 영재고 그 다음에 뭐 자사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계열 진로 선택 과목, 우리가 이제 흔히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전공 과목들, 이제 기본으로 배우는 과목들을 이제 아이들이 미리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시획 과목은요, 말 그대로 그 학교에서만 수업하는 과목들. 그래서 교육부에서 뭐 전체 지정한 과목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교재를 선정하고 만들어서 이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 학교만의 특별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목고에만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서울대에서 이제 대입 전형 이제 발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수능에서 물화생지 1, 2를 보지 않잖아요.
아마 들으실 거예요. 통합과학만 본다고. 그런데 통합과학만 봐서는 서울대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다 일반 전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시에서 교과 영역평가를 40% 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신을, 그러니까 수능만 보고 뽑지 않겠다. 그래서 수능 60점에 내신 40점.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도 내신이 너무 중요한데 정시에서도 40점을 보니까 정시에서도 수능만으로는 절대 대학을 갈 수 없게 되어. 제가 이제 다음 보면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제 이건 수학이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전공 적성에 따라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연결된 진로 선택 과목도 3가지 이상 한 아이들만 뽑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물리학 뭐 이런 거를 뭐 우선 수강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과 대학 중에 이런 과들은 물리학을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물리학과 연결되는 진로 선택 과목도 하고 와야 뽑겠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대에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해서 과마다 다 있어요. 어떤 과는 화학을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떤 과는 생물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이건 제가 고대에서 이제 한 건데요.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 서울대에서 하니까 연대 고대도 다 이거를 발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에서는 우리 의과대학을 올 거면 화학하고 생명과학 안 한 애들은 뽑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어느 과를 진학을 할지 어느 정도 이제 정하면 이거에 맞게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이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충분히 학습을 해보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과목이 더 잘 맞는지 전략적으로 이제 물화생지 4개 중에 이제 3개 정도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구과학이 조금 아이들이 많이 안 하는 추세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화생을 거의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중동고에서 2학년 아이들이 이제 개정교과로 처음 이번에 수업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안내서처럼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선택 과목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너네 물화생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물리화학 생물로 이공계는 굳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별로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재고 가고는 뭐 말할 것도 없어서 뭐 영재고 가고 갈 아이들은요 뭐 다 심화까지 뭐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자사고부터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노란 색깔로 칠해놓은 요 과목들이 아이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단 하는 과목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외대부고만 조금 특이하게 통합과학이 3단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다 이제 4단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학년 1학기부터 고급물리학 고급화학이 개설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부담이 적은 이제 물화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학년 2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3개 하나씩 연결되는 과목을 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고시액 과목이라고 이거는 이제 외대부고만. 그럼 만약에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대학에서 아이를 뽑을 때 너 인체의 구조와 기능 들었는데 너 외대부고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왜냐면 외대부고에서 2등급하고 일반고에서 2등급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목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고인데 하나고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유학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AP화학, AP생물학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학할 아이들이라면 이제 AP화학, AP생물학 이쪽으로 듣는 게 좋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갈 거라면 이제 똑같이 물화색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해놓은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이제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굉장히 고시의 과목들이 많지요. 그다음에 이제 상상고인데요. 상상고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완전 그냥 의대를 보내기 위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고 여기는 좀 의대를 보내기 위한 학교여서 지금 보시면 상상고는 한 학기에 과학을 4과목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 그쪽 아이들이어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단위수를 보면은 굉장히 과학이 부담이 커요. 내신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랑 다르게 상상고만의 특징이 뭐냐면 상상고는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에 과학 과목 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에 내가 3과목을 했으면 2학기에도 3과목, 1학기에 4개를 했으면 2학기에도 4개인데 3개, 3개에서는 다 이수 과목을 채울 수가 없어서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4개, 4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이제 휘문고예요. 이제 조금 과목이 많이 줄었죠. 고시의 과목들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1학년 때 뭐 통합과학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남고다 보니까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 이렇게 많이 하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자사고, 여기도 휘문고도 이제 자사고다 보니까 앞에 학교들하고 선택하는 과목 수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3학년 때 이제 조금 아이들이 마지막 3학년 2학기 때 제가 말한 절대평가 과목들을 넣어서 아이들 수능 공부할 때 조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요때 이제 융합선택 과목을 넣어놨고요. 이제 단대부고랑 중동고랑 이제 중대부고는 제가 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개설 과목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휘문고랑 그렇게 막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남고들하고요. 이제 남녀공학들은 거의 이제 여기 방금 보신 휘문고나 이 단대부고, 중동고, 중대부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고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단 진선 여고거든요. 요즘에 이제 숙명보다 진선이 조금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떠오르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확실히 과학 과목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2학년 1학기 때요. 저는 너무 특이한 게 다른 학교는 물화생지가 다 개설이 되는데 화학하고 생명만 개설이 되어 있는 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화학하고 생명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역학과 에너지하고 지구 시스템 과학,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게 이게 앞에 물리학하고 지구과학을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과목인데 여기다 넣어놨다는 건 그냥 듣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이거 2개 해. 그냥 너네 그냥 할 거면 과학할 거면 이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된 게 이제 물질과 에너지는 화학이고 생명과학 요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을 2학기 때 하는.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과학이 조금 많이 어렵거나 이러면 여학생이 이제 여고를 가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고, 여학생이어도 좀 과학이나 이런 수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면 남녀공학을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이제 3학년 2학기 때 이제 과학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에 따라서 이 선택 과목, 뭐 과목 수랑 과목 개설되는 과목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중학교 때 고려를 하신 다음에 과학 공부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로드맵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과학 강사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을 공부시켜본 결과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자사고나 이제 일반고 자연계, 이공계 쪽으로 물리화학 집중 과정인데요. 이제 내가 만약에 이공계 쪽으로 갈 거다, 아니면 의대 약대 쪽으로 갈 거다 이러면 중학교 때요, 막 생물하고 지구과학 한다고 시간 허비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고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제 내신 기간을 빼면 공부할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등물화하고 그 다음에 통과물화는 저는 이거는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선행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이거를 내가 막 초6 때 시작했어. 그럼 좀 여유가 있으니까 초6이면은 뭐 통과 무라도 한번 하고 가도 여유가 되니까 기초 탄탄히 다지고 가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게 아니고 지금 조금 뭐 중1, 중2 이렇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 이제 바로 통과무라는 생략을 하고 화학 기본, 화학 심화, 뭐 물리 기본 이거 할 때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안 하고 그냥 화학 기본하고 물리 기본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물리랑 화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화학하고 물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풀 심화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생명도 한번 보고 가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과, 인문계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통합과학하고 이제 물화생지를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과학 과목을 안 할 확률이 높은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화학 기본 이렇게 넣어놓은 건 화학하고 물리 다 아시겠지만 통합과학이랑요, 이 화학원이 그리고 물리원이 50% 정도 겹쳐요, 내용이. 근데 과학이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행이 심해요. 그러니까 계속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또 보고 초등학교 때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2 화학이랑 물리에서 그걸 해놓으면 통합과학의 화학 물리 파트의 심화까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유가 된다면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물리랑 화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의 역학 파트나 화학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겹치는 파트 정도는 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가면 이 지역 일반고 내신, 통합과학 내신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이제 자연계 쪽이라면 화학, 물리, 심화, 문풀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요즘 뭐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추세가 문제수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 내에 다 못 풀게 나와요. 지금 보면 오늘 대천중학교, 어머니 혹시 계세요? 네. 대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오늘 시험 문제수 문항 8페이지 나왔죠, 과학이. 과학이 8페이지였고, 객관식이 22문제고, 서술형이 11문제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것보다도 문제수가 더 많아지고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풀을 정말 많이 해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바로 10초 안에 문제 풀이 방법이 떠오르고, 그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과 기본 개념까지는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1 겨울방학 때 이제 본인이 가는 학교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가서 심화 문풀, 통합과 심화 문풀까지 완성을 하고 딱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전공이 화학이다 보니까 이제 통합과학까지는 제가 아이들 수업을 다 하고요. 이제 화학부터는 화학 수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노란 색깔로 칠해놓은 화학 있죠. 요게 지금 요 계정 화학 고2 때 배우는 화학이랑 다 겹치는 단원이에요. 화학. 지금 보시면 여기 물질 규칙성과 성질 여기가 이제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 2단원 물질의 구조와 성질 여기랑 내용이 겹치고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게 다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화학변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산화환원 반응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제 중화 반응이 여기 화학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또 해놓으면 통합과학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학 파트 물리 보면 앞에 거의 3분의 2가 역학이잖아요. 근데 그 역학 파트도 여기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도 해놓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화학 진로 선택 과목이 아마 이것까지는 선행을 잘 안 하고 가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요거 물질과 에너지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 화학 반응의 세계는요, 여기 산염기평 아이들이 이제 화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화 반응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 때 이제 아마 뭐 2개를 다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고 하나 정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질과 에너지를 하는 걸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뭐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정말 진도가 빨라서 과학 진도가 빨라서 뭐 화학이랑 물리 문풀까지 원과목 문풀까지 끝냈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뭐 이런 진로 선택 과목도 미리 하고 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상고 내신을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아이들 출석부예요. 지금 60명 정도.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내신을 하면서 중학교 아이들 선행 수업을 하니까 지금 기출 경향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굉장히 평균이 화학 평균이 막 50점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60점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 이제 제가 많이 보고 문제 유형도 다 파악을 하고 계속 교재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아이들을 수업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일단 첫 번째 이제 오면요. 제가 과제물 검사, 오답 체크 뭐 이거는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 문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다 감점 당 중학교는 좀 얼추 맞게만 써도 그래도 막 감점을 당하지는 않는데 막 고등학교는 0.5점 단위로 막 감점하세요. 그래서 매주 100% 주관식 서술형으로 아이들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수업은 이제 3시간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교재를 이제 매번 이렇게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 반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 가장 애기들 보는 시험지인데, 중등과학, 생물 이제 다 이제 애기들도 뭐 다 이렇게 쓰게 이렇게 서술형 보고, 제가 이게 어머니들께 매주 보내드리는 문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고, 만약에 이제 80점이 안 되면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재시험지는 아예 달라요. 문제가 다 다르고, 그래서 반평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물하고 이렇게 매주 피드백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개강하는 반이에요. 중등과학 반인데요. 요거는 이제 애기들 대상으로 초육하고 중1 아이들 대상으로 중등과학 이제 제가 요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지구과학 시작하는 회차가 5월 3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순서는 이렇게 8회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통합과학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물리화학인데, 이게 이제 중1, 중2 아이들이 이제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중1, 중2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은 중1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이제 시험이 있는 아이들은 저랑 내신 대비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중1 아이들은 생지 특강 수업이 들어가고요. 중2 아이들은 이제 내신 대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 14회로 물리랑 화학이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종강 다음에 통합과학 생지를 하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고2 화학 수업이나 뭐 물리 수업으로 연계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반입니다. 그다음에 화학 베이직이고요. 이제 화학 베이직인데 또 너무 쉽게만 해도 우리 아이들 실력이 안 늘어서 제가 이제 하이탑 문풀, 요번에 화학 계정 하이탑 문제가 예전보다 조금 어려워졌어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이탑으로 문제풀이 하고요. 자체 교재로 기본 개념하고 기본 문제풀이 하고, 요거는 이제 중등 과학만 끝냈으면 와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요. 이제 요게 이제 종강을 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난이도 화학 심화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상고 아이들 내신 대비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등 내신 기출, 그 다음에 뭐 수능 모의고사 기출했던 고3 거, 고2 거는 쉬워서 이제 고3 기출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반은, 이런 반들은 이제 내신 기간에는 4주 휴강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학생 대상으로는 뭐 내신 대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료로 기출문제집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내신 대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 기출 경향 분석해서 이제 고등, 철저하게 이제 고등에서 최상위권 맞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저희가 이제 오픈반은 10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별 진도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제가 어머니랑 이제 상의해서 교재도 원하시는 교재 있으면 그걸로 해드리고, 그래서 그 반은 6명이에요. 개별 진도반은. 그러니까 그 개별 진도반에 와서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는 아이들이 다 다른 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오픈반은 10명들. 상상고 수업은 어떻게 해요? 상상고 수업은 어떻게? 네, 제가 전주에 매주 이렇게 평일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이제 저녁 석식을 먹고 나오면 한 6시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가서 해주고 오고. 방학 때는 아이들이 이제 오고요. 대치동.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어요. 그 학원 그걸 갖다가 내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학원 네. 수강증. 네. 아까 그 화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 지금 5월부터 14주가 끝나면 또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화학 베이지요? 화학 베이지. 화학 베이직은 끝나면 이제 화학 심화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서 화학 심화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물리를 안 했으면 물리 기본을 했다가 다시 화학 심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베이직 끝나고 심화 저랑 같이 문풀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5월에 베이직을 못하면? 네. 5월에 베이직을 못하면?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계속 개강이 돼요, 반들이. 베이직은 그러니까 화학 베이직이, 그러니까 모든 반들이 계속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들이 또 종강하는 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5월에 개설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7월에 여름방학 할 때 또 개강반들이 개설이 되고, 2학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개강이 되고 있어요, 시간은. 그래서 5월에 개강을 해도 보니까 8월 말쯤 끝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방학 특강이 또 있잖아요. 저는 방학 특강은 주말에는 하지는 않고요. 저는 방학 특강은 거의 하지는 않는데, 해도 평일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일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방학 기간에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여름방학 지금까지는 수업이, 제가 지금 제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는 좀 한두 달 전? 네, 한 달 전 정도 돼야지 확정이 돼서요, 제 시간표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될까요? 네.
네, 그럼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